투어가 있는 날 아침, 전날 편의점에서 사다 놓은 요거트와 과일로 끼니를 챙겼다. 창밖에 흩날리는 눈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어차피 뭐 이런 눈세상 보러 온 거니까 설레는 마음도 없진 않다. 우리가 묵은 호텔은 1박에 7만원대로 넓은 방 크기에 비해 저렴한 곳이었지만 시내까지 거리가 있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도 강남역처럼 복잡한 스스키노에 가면 조금 더 걷더라도 떨어진 곳이 낫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부지런히 걸어가 보자. 오늘은 아침이라 그런가 어제 낮에 걸었을 때는 밤이 지금 이거 쌓인 지 얼마 안 되는 약간 신선한 느낌. 일본에는 어딜 가든 신사가 많아서 신기하다. 다양한 신을 모시기도 하고 지역의 위인을 신격화해서 모시기도 한다는데 토속신만 800만이 넘는다고 한다.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94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신을 모시고 있는 건지 조금 놀랍다. 3월이지만 날씨는 한겨울인 이곳. 돌발적으로 계속 눈이 오는데 의외로 우산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눈에 그만큼 익숙해서일까? 우산이 귀찮다면 모자 정도는 꼭 챙겨가는 것이 좋다. 예. 이날 다녀온 곳은 운하와 유리공예로 유명한 오타루와 샤코탄 블루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맑고 푸른 바다색이 유명한 샤코탄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삿포로를 기준으로 오타루까지는 차로 약 40에서 50분, 샤코탄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오늘 투어의 메인은 이 두 곳이고 삿포로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으로 유명한 아사히야마 기념공원과 제가 회사 이시아에서 운영하는 시로이 코이비토 파크를 방문했다. 진짜 멋있다. 아사히야마 기념공원은 삿포로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1970년에 오픈한 곳이라고 한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뒤로 숲길이 이어져 있는 공원이었는데 이곳의 야경이 멋져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라고 한다. 자기야, 사진 하나 찍어줄게. 그래. 간단한 차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소도 있다고 하는데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한적하게 즐기기 좋아서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기를 추천하고 싶은 곳인데 언덕이 가파르기 때문에 걸어오기에는 힘들고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도 힘든 곳이다. 렌트를 했거나 투어로 오는 게 아니라면 우버 어플을 이용해서 삿포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걸 추천하고 싶다. 시내에서 차로 이동 시간은 20분 정도, 택시비는 약 2만 원이라고 한다. 우리는 투어를 마치고 시내로 돌아왔을 때 시간이 되면 야경을 보러 다시 들르기로 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떠오르는 시로이 코이비토 파크. 삿포로에 가면 다들 사오는 기념품, 랑그드샤 과자를 만드는 제과회사 이시아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다. 제조라인 견학이나 초콜릿 투어, 디저트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고 식당과 디저트 카페, 기념품 샵 등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날 우리 부부가 꽂혀있던 목표 지점은 바로 이 디저트 카페. 이시아 카페를 가서 뭐라 그랬지? 이시아 삿포로에 도착한 첫날 신치토세 공항에서 찾아 헤맸던 생크림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곳이다. 할 것 같은데 있으면 이런 사진을 뭐 보여야 사실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입장하거나 체험할 때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곳이다. 이거 아닌 것 같아. 묵묵부답이었다. 음악 들어주네요. 와.
아웃사이드 어디에 4층? 저기? 디지털 루츠. 이리로 가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먹는 데고. 여기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와. 진짜? 아, 귀여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과 오면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네. 그럼. 뭐 초콜릿? 몰라도. 근데 저것도 모형이지 않을까? 몰라도. 모형이지. 아, 이건 바움프엔 저렇게 만들어서 자르나봐. 달라. 흩날리는 문과 멋진 시계탑을 바라보며 달콤한 걸 먹을 수 있다니 아주 좋구만. Happy birthday. Have a laugh, crack a smile, even shed a tear. 왜 안 찍히지? It's your birthday. Pop the cork, pour the flute, make a wish. 드디어 나온 팬케이크. 직원분께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직접 필름을 제거해 주신다. 이게 이 생크림 팬케이크를 먹는 이유다. 맛은 평범한 팬케이크였지만 눈이 즐거운 경험과 창밖의 풍경,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좋아서 짧게 있다 가기에는 너무 아쉬웠다. 다음에 온다면 애프터눈 티 세트까지 시켜서 느긋하게 즐기고 오고 싶다. 어른들이 볼 게 딱히 많은 곳은 아니지만 동화 같은 분위기를 즐기고 올 수 있는 곳. 기념품 샵에도 눈 돌아가게 예쁜 디저트들이 많지만 하루 일정이 아직도 많이 남은 우리 같은 여행자들은 사서 가지고 다니기 번거롭다. 제니바코 해변을 따라 오타루로 들어가는 길. 작은 동네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나도 이런 데 살았어요. 얼마나 지겠겠어 진짜, 그죠? 이곳은 눈을 매일 치우지 않으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쌓여버리기 때문에 눈을 대신 치워주는 직업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전철로 왔다 갔다 하며 이곳 바다 풍경을 즐기면 아주 좋다. 사실 투어날 우리 부부는 오타루 맛집에서 웨이팅을 하느라 오타루에서 시간을 다 써버려서 아쉬운 마음에 이틀 뒤 다시 오타루에 왔다. 눈이 너무 아프게 내려. 성경은 처음이야. 옷을 잠궈야 될 것 같아. 이런 날 오타루를 왔네요. 원주민들의 땅이었던 홋카이도를 개척하던 시기, 항구가 가깝고 청어도 많이 잡히고 운하와 탄광까지 있었던 오타루는 홋카이도에서 하쿠다테에 이어 인구가 가장 많았을 정도로 번성한 도시였다고 한다. 내륙 운송의 발달과 광산의 쇠퇴로 현재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유리공예와 관광산업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오타루에서 유명한 건 역시 운하, 유리공예, 오르골, 치즈케이크, 카이센동, 미스터 초밥왕, 영화 러브레터 정도인 것 같다. 투어 날에는 오르골당까지만 보고 왔는데 두 번째 방문 때는 한 편으로 만들어서 다시 소개해보려고 한다. 망관부. 작은 동네이니만큼 4, 5시면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 오타루에서는 일정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1954년부터 운영 중이라는 전통 있는 소바집 야부한 소바.
무려 60년이 넘은 음식점이다. 우리는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쯤 도착했는데 40분 정도 웨이팅이 예상된다는 안내판이 놓여 있었다. 가게로 들어가 이름을 말씀드리고 빈 의자에 앉아 대기를 할 수 있다. 다행히 메뉴가 많다 보니 하나씩 고르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뭐야 이거? 1인인가 보네? 3가지 맛을 볼 수 있는? 나 이거 할래. 자긴 이거? 잔이 딱 좋네. 오타루에 왔으니 오타루 비어도 한 잔. 그러게. 자기 하나 먹어. Three dishes 와리코 소바. 와리코는 우리말로 찬압이라고 한다. 1층 지단소바, 2층 날치알소바, 3층 우니소바로 이루어진 냉소바 메뉴다. 이곳 냉소바가 맛있다는 평이 많았는데 표정을 보니 사실이었다. 목을 잘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먹어보니까 내가 시킨 건 따뜻한 우니토지 소바. 청어소바와 끝까지 고민했는데 당시 제공됐던 메뉴가 2, 3월 기간 한정 메뉴인 산란기 청어소바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민은 안 했을 것 같다. 달걀과 우니가 조화를 이루는 감칠맛 나는 맛. 짱짱 맛이었다. 마지막에는 소바유라는 것을 주시는데 소바면을 끓인 면수로 비타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냉소바에 같이 나오는 디핑 소스와 섞어서 차처럼 마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마셨다.